환단고기의 태백일사에 수록된 부여세기를 보면 부여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백성들의 정신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세기는 부여의 기원, 왕조 계보, 국가체제, 풍속과 의례를 담고 있는 정치사, 생활사, 사상사가 복합된 문헌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여의 통치자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이끄는 천재자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부여세기의 주요 내용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여의 시원으로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자의 혈통으로 등장합니다. 둘째, 부여라는 국명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나라를 뜻하며 신성한 정치체계를 나타냅니다. 셋째, 부여의 제도로는 삼정승 제도와 팔조법 등 질서정연한 통치체계가 존재했습니다. 넷째, 제천의식으로는 영고라는 대제전이 있었으며 소도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다섯째, 고주몽이 부여 왕실의 후예로 등장하여 고구려를 개국함으로써 고구려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부여의 정치 철학은 하늘에서 받은 나라라는 점에 바탕을 둡니다. 첫째, 천손 사상의 실천입니다. 부여의 왕은 단순히 왕족이 아니라 하늘이 임명한 존재였으며 이는 단군 조선의 천재 계승 사상 및 환웅의 신시 철학과 연결됩니다. 둘째, 삼정승 중심의 집단 통치입니다. 부여는 한 명의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늘, 땅, 사람을 각각 담당하는 삼정승 제도가 왕을 보좌하는 협의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삼권 분립 초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팔조법과 생활규범입니다. 부여세기에는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을 다루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형법인 팔조법이 존재했으며 백성의 삶을 제약하기보다 조화롭게 이끄는 법이었습니다. 부여세기를 정리하며 느끼게 되는 점은 부여라는 국가가 정복보다는 내면의 질서와 하늘의 뜻을 중심에 둔 정신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여는 법보다 도를 중시했고 권력보다 하늘과의 교감을 중요시했으며 왕의 힘보다 백성과의 조화를 우선시했습니다. 오늘날 정치가 혼란할 때 고대 부여의 하늘로부터 부여된 정치라는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여의 정신과 단군 조선의 소도 제천 정신은 고구려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구려와 부여의 사상 계승 구조를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고구려 국본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구려를 강한 군사국가나 광개토 대왕의 정복국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고구려 국본기는 고구려를 단지 한 지역 왕국이 아닌 부여와 단군 조선의 정신을 계승한 동방 고대 제국으로 기록합니다. 고구려 국본기는 태백일사 13편 중 하나로 단순히 고구려의 건국 연대기만이 아니라 그 건국 사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중심에 두고 쓰인 문헌입니다. 이 글은 고구려가 단순히 고주몽의 독립행위로 탄생한 국가가 아니라 부여의 이상과 단군 조선의 소도 제천 정신을 계승한 국가였음을 강조합니다. 고구려 국본기의 주요 내용 흐름을 4구간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모수의 혈통과 부여의 철학으로 하늘을 숭상하고 백성을 교화한 이상적 통치 철학을 다룹니다. 둘째, 고주몽의 건국으로 동부여에서 분립하여 부여와 조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선택을 보여줍니다. 셋째, 고구려의 제도로 소도, 제천의식, 오부체제 등 단군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 내용입니다. 넷째, 국본의 개념으로 고구려가 뿌리 없는 신생국가가 아닌 국본을 이은 정통 계승국임을 나타냅니다. 고구려의 계승 사상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모시는 사상인 제천의식입니다. 고구려는 매년 10월 동맹이라는 대규모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부여의 영고, 단군 조선의 소도 문화와 직결되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정신적 통치체제의 계승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부족 연합제입니다. 고구려는 내부, 외부, 좌부, 우부, 후부의 오부족 중심 연합형 중앙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사망강경본기에서 말한 구강경 81소국 체계의 축소 계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도와 성소 문화의 계승입니다. 고구려에는 신단수 전설, 제단 중심의 정통 계승 의식, 하늘과 교감하는 통치 사상이 남아 있었으며 특히 국본기에는
단군 조선의 신시 정신과 천손 사상이 고구려에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고구려 국본기는 고구려를 해모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늘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식이 아닌 실천된 국가 철학의 계승입니다. 고구려는 결코 힘의 제국만이 아니었으며 정신적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던 철학적 제국이자 스스로를 고조선과 부여의 적장자로 자임했던 역사적 자존의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고구려의 정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국본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동방 정통의 맥을 이은 또 하나의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발해의 정통성과 계승을 기록한 대진국본기입니다. 발해는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말갈과 고구려의 결합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축소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환단고기에서 대진국본기는 발해를 고구려와 부여의 정통을 계승한 마지막 동방 제국으로 기록합니다. 대진국본기는 태백일사에 수록된 기록으로 발해의 건국 배경, 왕조 계보, 제도, 철학적 기반 등을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서입니다. 이 문헌은 발해가 단순한 지역 세력이 아니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진 동방 정통의 마지막 계승자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발해의 국호인 대진은 동방의 큰 진동, 즉 동방민족의 정신적 부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해석됩니다. 대진국본기의 핵심 구성을 5가지 요약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국 주체는 고구려 유민 출신의 대조영으로 본래 고구려 장군 가문이었습니다. 둘째, 대진국이라는 국호는 단순한 국명이 아니라 동방 징계 사상에 기반한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정치 제도는 당나라 제도와는 다르게 고구려식 군현 및 지방제를 유지했습니다. 넷째, 문화적 성격은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체제와 함께 제천의식과 신시계승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외교와 군사에 있어서 당과의 전쟁 및 외교 등 독립적인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발해의 사상적 정통 계승은 3가지 주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고구려의 군사정치 체계 계승입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당나라를 밀어내고 독립국가를 수립했으며 행정조직 역시 고구려의 오부체제를 참고하여 오경 15부 62주로 편성했습니다. 둘째, 부여와 단군 조선의 정신 계승입니다. 진은 역경의 8개 중 하나로 동방, 진동, 봄, 부활을 상징하며 대진국은 그 이름 자체가 동방 고대 문명의 재건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신교와 제천 문화의 부활 시도입니다. 대진국본기에는 소도, 정신과 천재 사상이 발해 왕실 의례에 유지되었음을 암시하며 국학과 태학감을 설립해 유교, 불교 외에도 고대 신교 전통을 교육했습니다. 대진국본기는 발해를 고립된 말갈의 변방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고조선부터 이어진 하늘과 조화되는 통치 철학, 신교적 사유 기반의 문명 전통,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정신적 혈맥을 계승한 마지막 정통 제국으로 기록합니다. 발해를 똑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뿌리를 잇는 역사인식의 문제입니다. 발해에 이어 조선 왕조 역시 유교를 국시로 삼았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고조선의 정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밝힌 문헌이 바로 조선본기입니다. 조선 왕조는 공식적으로 유교 이념을 국시로 삼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태백일사의 조선본기를 읽어보면 조선은 단군 조선의 정신과 구조를 의식적으로 계승하려 노력한 측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본기는 태백일사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기록으로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과 정통 계승 의식을 기술한 사서입니다. 문헌의 핵심은 조선이 단군 조선의 후예임을 인정하면서도 유교적 통치 이념으로 이를 제도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즉, 유교를 국교로 3대, 정신적 뿌리는 단군 조선에 둔 이중 계승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조선본기의 핵심 내용을 5항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선 건국자의 인식으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은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를 단군 조선에서 계승했습니다. 둘째, 단군에 대한 인식으로 삼국유사와 제왕옹기 등을 바탕으로 단군을 실존 군주로 재정립했습니다. 셋째,
제천 문화의 잔재로 왕실 의례 중 일부는 소도와 제천 의식의 계승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넷째, 천명과 도덕 정치로 조선은 하늘이 준 도에 따른 유교 정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섯째, 조선 봉기의 강조점으로 조선이 유학의 나라임에도 스스로 단군의 정통을 이었다는 역사관을 담았습니다. 조선이 계승한 정통의 실체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국호 조선의 의미입니다. 고려 말에 이성계가 새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조선이라는 명칭은 고조선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새 왕조가 고려를 잇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가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단군 숭앙과 역사의식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개국 초에 단군을 국조로 봉하고 사당을 지었으며 정도전 또한 조선 경국전에서 단군을 문명 창조자이자 교화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셋째, 제도는 유교, 정통은 고조선입니다. 조선은 현실 정치에서 성리학에 기반을 두었지만 그 위에 하늘이 준 도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단군과 하늘의 뜻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조선 봉기를 통해 조선의 내면에는 단군에서 내려오는 동방 사상에 대한 경외와 계승의식이 숨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조선에 따라 하기가 아니라 정통의 뿌리를 스스로 되찾고자 했던 역사적 몸짓이었습니다. 정신적 계승이야말로 진짜 역사의식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